밤의 병원 옥상 네온 사인이 깜빡였다. 비로 닦인 하늘은 깨끗했지만 그 맑음 속에서 강세의 표정은 한없이 무거웠다. 그는 손에 작은 사진 한 장을 쥐고 있었다. 사진 속의 남자는 자신과 너무 닮아 있었다. 그러나 그 옆의 여자는 본 적 없는 얼굴이었다. 이 여자가 내 어머니라고요? 풍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친어머니야. 아버지한테는요? 아버지한테 들은 적 없어요. 그럴 리가 있겠냐? 넌 어릴 때부터 착했어. 그래서 내 아버지도 미안해서 말을 못한 거야. 혼외자. 그 단어 쓰지 마. 근데 사실이잖아요. 그래도 내 아버진 널 사랑했어. 사랑이요? 그럼 왜 숨겼어요? 왜 나는 평생 그림자처럼 살았어요? 강세야. 그럼 도대체 난 뭐예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잘못으로 태어난 거예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그냥 인연이 조금 꼬인 거지. 꼬였다고요? 그래. 삶이 다 그런 거야. 한 줄로 곱게 가는 사람 없어. 그런데 왜 저는 늘 숨기고 피해야 해요? 그건 내 탓이 아니야. 그냥 어른들의 문제야. 바람이 불었다. 풍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야, 농구하러 가자. 농구요? 그래, 농구. 이 상황에 농구를요? 마음 복잡할 때는 몸 쓰는 게 최고라고 했지. 이제라도 따라와. 조용한 체육관. 공이 바닥에 부딪히며 퉁퉁 울렸다. 풍주가 웃으며 공을 던졌다. 받아. 이거 봐라, 손에 공 잡는 것도 오랜만이냐? 예, 뭐. 너 중학교 때 전국대회 나갔을 때 생각나지? 그땐 좋았죠? 그때도 실수했잖아. 너 자유투 놓쳐서 울었잖아. 그건 애였으니까요. 지금도 애지. 던져봐. 마음 가는 대로. 공이 날아가며 철망을 통과하는 소리가 메아리 쳤다. 쏘는 감각은 그대로네. 선생님 덕분에요. 풍주는 웃었다. 봐라, 몸을 움직이면 마음이 조금 나아지지. 조금요. 그러니까 왜 혼자서 끙끙대고 힘들어하냐고. 다 말해봤자 누가 이해해주겠어요. 그래도 말은 해야 돼. 속에 담아두면 병 돼. 병은 이미 많아요. 그럼 더 만들지 말자. 잠시 정적. 풍주가 농구공을 돌리며 말했다. 넌 착해서 문제야. 마음 다치는 걸 겁내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럼 더 아파요. 그래도 해야 어른이지. 사람은 누구나 상처로 크는 거야, 강세야. 풍주는 강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러니까 몸 쓰는 게 최고라고요? 그래, 오늘은 내가 이겼다. 둘은 한참을 웃으며 공을 주고받았다. 한동안 멈춰있던 강세의 웃음이 오랜만에 그 체육관에 울려 퍼졌다. 다음 날 아침 병원 근처 카페. 창가에 앉은 풍주에게 한 노신사가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그는 바로 이옥순이었다. 이거 좀 봐봐. 뭔데요? 여자야. 여자요? 그래, 앞으로 3개월 준다. 예? 3개월 안에 이 여자랑 잘 되라.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3개월 준다 했잖아. 안 그러면 나 확 그냥 집 나가버릴라니까. 또 시작이시네. 또라니, 내가 얼마나 너한테 신경 쓰는 줄 알아? 근데 왜 하필 이런 걸로? 봐봐, 예쁘잖아. 어머니, 나이도 맞고 직업도 안정적이야. 약살해. 그걸 왜 저한테? 너 혼자 늙는 거 보기 싫어서 그래. 평생 병원에 묻혀 살 거야? 그건 제 인생이에요. 그 인생에 나도 좀 끼자. 풍주야. 예. 너 사람 붙잡을 줄 알아야 한다. 의사라는 게 뭐야? 다친 사람 붙잡아서 살려내는 직업이잖아. 그런데 너는 왜 마음 다친 사람은 못 붙잡냐? 그 여자는 다정한 사람이야. 너 같은 외골수 딱 맞아. 풍주는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이번엔 진짜 진심이신 거죠? 진심이지. 안 그러면 나 진짜 집 나간다. 그녀는 손을 턱에 괴며 말했다. 꼭 이 여자랑 만나서 잘해봐. 풍주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알겠어요. 그래야 내 마음이 좀 놓이겠다. 근데 이건 또 누구세요? 우리 마을 회장님 조카. 역시. 근데 얼굴 봤잖아. 괜찮지? 예쁘시긴 하네요. 그럼 됐어.
이런 얼굴 흔치 않아. 어머니, 제 기준은. 입 다물어. 기준이니 뭐니 할 처지 아니야. 그녀는 탁자를 치며 말했다. 나 이 말 꼭 한다. 너 이번 생에 혼자 늙으면 내 다음 생에서도 잔소리하러 온다. 풍주는 웃으며 머리를 긁었다. 이래서 내가 장가를 못 가는 거예요. 그건 내 성격 때문이지. 그러니깐 3개월. 딱 3개월 준다. 그녀의 진심 어린 잔소리 속에 풍주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다. 그래요, 어머니. 그럼 3개월 안에 누굴 만나보든 해보죠. 그게 어디 말뿐이어야 해. 실행이야, 실행. 예, 알겠어요. 좋아. 대신 조건 있어요. 뭔데? 오늘 저녁은 저랑 밥 드세요. 이옥수는 놀란 눈으로 웃었다. 어머, 내가 그런 말을 다 해? 어머니가 잔소리 덜 하려면 밥을 많이 드셔야죠. 그 말이 그 말이네.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 오늘은 내가 장어 사줄게. 역시 돈 많은 어머니가 최고네요. 그날 오후 풍주는 진료실에서 강세에게 말했다. 기분 좀 풀렸냐? 네, 조금이요. 그럼 오늘은 사람 하나 만나러 가봐. 누굴요? 마리. 그 친구, 너 기다리고 있잖아. 제가 무슨 낯으로. 그 낯으로 가면 되지. 인간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어른 되는 거야. 가서 밥이라도 사. 제가 밥을요? 그래. 여자한테 밥 사는 게 왜 어려워? 가. 풍주는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의사 말고 사람으로 만나봐. 병원 카페. 창가에 앉은 마리는 커피를 2손으로 감싸쥐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조금의 걱정과 조금의 기대가 섞여 있었다. 문이 열렸다. 그가 들어왔다. 낯선 듯 익숙한 미소. 강세. 그녀는 순간 눈을 피했다. 그는 다가와 마주 앉았다. 하루 연락 안 했는데 궁금하지도 않았어? 그녀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궁금했어요. 근데 왜 연락 안 했어? 선배가 먼저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다렸다고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솔직히 말해봐. 조금은 보고 싶었지? 조금. 그가 웃었다. 그 조금이 나한텐 전부야.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왜 이렇게 쉽게 말해요? 쉬운 게 아니라 늦은 거야. 그동안 말 못한 거 이제 말하려고. 무슨 얘기요?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이제 알았거든.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 왜요? 내가 있어서.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이제 와서 그런 말. 불공평해요. 불공평. 저한테만 감당하라는 말 같잖아요. 그럼 같이 감당하자. 도망치지 말고 같이 버티자. 말이야, 우리 너무 멀리 돌아왔잖아. 그러게요. 이제 돌아가자. 어디로요? 서로한테.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선배. 응. 그 말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돌아가자. 서로한테. 그 말에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다. 그는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다. 서로의 손끝이 닿는 순간 마치 모든 폭풍이 멈춘 듯 고요가 찾아왔다. 창밖에는 노을이 져 있었다. 붉은 빛이 2사람의 얼굴을 물들이며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웃었다. 바람이 불었다. 노을이 진 카페 앞 2사람은 여전히 서로의 손을 놓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그 고요 속에 마음속 깊은 어딘가가 서서히 풀어지고 있었다. 그날 내가 사라졌던 거 미안해. 괜찮아요. 괜찮긴. 하루 종일 연락 없는데 얼마나 불안했겠어. 그런데 이상하게 화가 안 났어요. 왜? 선배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말 나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큰 선물이다. 그녀는 살짝 웃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도망치면 안 돼요. 응. 이젠 숨지 않을게. 정말이죠? 약속할게. 그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진기식의 이름. 강세는 손을 떨며 받았다. 무슨 일이죠? 강세 씨, 마리양한테 아직 말 안 했죠? 무슨 얘기요? 당신 아버지가 오늘 병원 이사회에 나왔어요. 뭐라고요? 그리고 말했어요. 내 혼외자가 병원에 다닌다. 지금 전 직원이 그 얘기 중이에요.
아직 모르죠? 이제 곧 기사 날 겁니다. 그의 손이 서서히 굳어갔다. 그걸 왜? 당신 아버지가 직접 말했어요. 이제 숨기지 않겠다고. 좋은 아버지네요. 제 기준으로는 자식의 인생을 통째로 태워버린 아버지 말이죠. 전화가 끊겼다. 그는 말이 없었다. 마리가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이네요. 지금은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럼 나중에라도 말해요. 응.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손등을 덮었다. 그냥 이대로 있어요. 말 안 해도 괜찮아요. 그 한마디에 그의 눈가가 젖었다. 그 시각 병원 이사회실. 긴 테이블 위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다. 민 회장님, 정말 혼외자가 의사로 근무 중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민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표정엔 자책과 체념이 섞여 있었다. 그 아이의 존재를 숨겨온 건 제 잘못입니다. 그럼 그분이 바로 강세 박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병원 내 인사 조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도덕성 논란이. 그건 제 몫이죠. 이사회실 밖 풍주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민보가 고개를 들었다. 이제 끝내야지. 끝내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 아이 인생을 폭로합니까? 숨길 일도 아니잖아. 그건 당신의 사정이지 그 아이의 사정이 아닙니다. 풍주. 이건 아버지가 할 짓이 아니에요. 나는 죄를 덜고 싶었을 뿐이야. 그 죄를 덜기 위해 다른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겠다고요? 그게 참회입니까? 그건 비겁이에요. 민보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그 아이가 더 이상 거짓 속에 살지 않길 바랐다. 진실이 언제나 구원이 아니에요. 당신은 그 아이를 해방시킨 게 아니라 상처를 다시 꺼내놓은 겁니다. 민보는 침묵했다. 풍주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그 아이를 내버려 두세요. 그게 남은 최소한의 사랑이에요. 병원 앞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마리와 강세가 걸어 나오자 플래시가 터졌다. 혼외자 맞습니까? 병원 특혜 받은 적 있습니까? 두 분 관계는 어떤 사이입니까? 순간 마리가 강세의 팔을 잡았다. 가지 마요. 그는 미묘하게 웃었다.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이건 내가 감당해야 해. 왜요? 왜 혼자 감당하려고 해요? 익숙해서. 그 익숙함이 당신을 망치고 있어요. 그 말에 그가 잠시 멈췄다. 말이야. 지금 도망치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그녀가 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하얗게 터졌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단 한마디를 남겼다. 우린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현장이 얼어붙었다. 기자들의 펜이 멈췄다. 마리의 눈이 커졌다. 선배, 도망치기 싫었어. 그 말에 플래시가 다시 터졌다. 밤, 풍주는 이옥순의 집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이옥순이 말했다. 방송 봤어? 봤어요. 그 아버지란 인간 진짜 웃기더라. 근데 그 애는 참 대단하더라. 강세 말이에요? 그래. 그 자리에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요즘 세상에 몇이나 되겠어. 그래서 더 아픈 거겠죠. 사람은 말이야 사랑보다 부끄러움에 더 쉽게 무너져. 그렇죠. 근데 그 아이는 사랑으로 부끄러움을 이긴 거야. 풍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사람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야 할까요? 복잡하니까 사는 거야. 단순하면 죽은 거고. 그 말 좀 명언인데요. 명언이 아니라 인생이지. 역시 우리 어머니. 그만 떠들고 밥 먹어. 예. 근데 너 소개팅은? 또 도망쳤냐? 아직 안 만났어요. 왜? 그냥 마음이 복잡해서요. 그럼 농구장이라도 나가. 복잡하면 몸 써야 된다며? 풍주는 피식 웃었다. 예, 그건 맞죠. 그래, 몸 써. 머리 굴리지 말고. 어머니는 참 일관성 있으세요. 그게 내 매력이야. 그는 미소 지었다. 저도 매력 있죠? 너는 좀 애매해. 그래도 오늘은 조금 괜찮아 보인다. 그건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래, 내 덕 좀 알아라.
그 시각 마리는 혼자 집 앞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기자들의 그림자가 여전히 맴돌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풍주였다. 마리야, 지금 괜찮니? 괜찮아요. 선배가 옆에 있어서요. 그래. 근데 오늘은 조심해. 세상이 널 그렇게 쉽게 두지 않을 거야. 그래도 너는 내 자리를 지켜야 해. 네. 그리고 강세. 그 아이 지금 세상에서 제일 혼자일 거야. 그래서요? 그 옆에 있어줘라. 그럴게요. 통화가 끝났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흩어지고 있었다. 그녀의 입에서 한숨이 아닌 미소가 흘러나왔다. 병원 로비. 밤 근무를 끝낸 강세가 걸어 나오자 풍주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잔 할래? 술이요? 운동하자. 이번엔 농구 말고 달리기. 그건 더 힘든데요. 힘드니까 하는 거야. 둘은 병원 뒤 공원으로 걸어갔다. 가로등 아래서 풍주가 말했다. 너 진짜 대단하다. 제가요? 사랑한다고 말할 용기. 그냥 그게 마지막이라 생각했어요. 무슨 마지막이야. 이제 시작이지. 너 그 아이랑 끝까지 가봐라. 선생님, 사람이 사람을 구하는 거야. 의사도 결국 그걸 하려고 존재하는 거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예. 그들은 달리기 시작했다. 숨이 차오르고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그 숨소리 속에 조금씩 희망이 섞여 있었다. 이튿날 아침 병원은 아수라장이었다. 신문 일면엔 커다랗게 글씨가 박혀 있었다. 건양의료재단 혼외자 파문 내부 승진 특혜 논란. 사진 속에는 마리와 강세가 나란히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엔 사랑과 두려움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병원 로비 직원들의 속삭임이 쏟아졌다. 봤어? 기사. 이제 끝난 거지 뭐. 병원 망신이야. 그 여자도 참 왜 그랬대? 마리가 로비를 걸을 때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강마리 인턴. 표독이었다. 이게 병원이야, 연예인 무대야? 죄송합니다. 죄송하단 말로 다 되냐고. 환자보다 기사가 먼저냐? 저 그런 의도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의도였는데? 사람들이 다 널 손가락질하고 있어. 그게 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뒤에서 수선이 나타났다. 선배, 그만하세요. 안수선 씨, 지금 이게 동료의 문제입니까? 동료라서 말하는 거예요. 마리는 잘못 없어요. 그럼 잘한 거야? 사랑했다고 죄예요? 선배도 사랑해 본 적 있잖아요. 그럼 그때 누가 당신 욕했어요? 표독이의 입술이 굳었다. 일이나 해. 그는 돌아서며 중얼거렸다. 이 병원도 미쳐 돌아가는군. 수선은 마리를 바라봤다. 괜찮아? 괜찮아요. 거짓말. 괜찮다고요. 너 강세 선배 많이 좋아하지? 그럼 끝까지 가. 눈치 보지 말고. 그러다 선배까지 잃으면요. 사람은 지킬 가치 있는 걸 위해 싸워야 해. 그게 내가 말이잖아. 고마워요, 수선 언니. 그 시각 병원장실. 엄기부는 신문을 내려놓았다. 이 사태 진기식. 당신이 만든 거죠. 그가 미소를 지었다. 전 단지 진실을 알렸을 뿐입니다. 진실? 그럼 당신의 연구는 거짓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장님, 거짓과 진실의 경계가 어딘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믿는 게 진실이에요.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지금 이 병원에 불을 붙였어요. 불은 언제나 정화의 시작이죠. 그 불에 사람이 타 죽을 수도 있단 걸 몰라요? 그건 선택의 문제죠. 그의 미소는 더 깊어졌다. 강마리, 그 아이는 이제 세상의 중심이 됐어요. 그걸 즐기는 거예요? 아니요. 관찰 중입니다. 당신 정말 인간이 아니군요. 저는 과학자예요. 감정보단 결과를 믿죠. 결과가 사람의 삶을 짓밟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늘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엄기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이번엔 내가 당신을 없앨 겁니다. 그럼 그 전에 당신의 비밀을 세상에 말해야겠네요. 무슨 소리야? 20년 전 시라에게 정자를 제공한 사람
누군지 아직 기억하시죠? 당신의 남편. 입 닫아. 이제 세상이 알게 되면 어떨까요? 진기식, 당신은 선을 넘었어. 선은 넘으라고 있는 겁니다. 그는 웃으며 나갔다. 엄기부는 손을 떨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구나. 한편 이옥순의 집.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낯선 봉투 하나. 이게 뭐야? 그녀는 뜯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풍주, 그리고 그 옆에 낯선 여자. 이 여자.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사진 뒷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98년 3월 도쿄 풍주 앤드 윤하영. 윤하영? 그녀는 이름을 읊조렸다. 그 이름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름이었다. 그녀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 풍주야. 예, 어머니. 윤하영이라는 이름 알아? 그의 손이 순간 멈췄다. 어디서 그걸?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여자가 누군데? 그건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가 지금 왜 내 손에 와 있어? 어머니. 그 여자가 강세 엄마야? 대답해. 맞아요. 그럼 넌? 그때 난 그냥 의대 동기였어요. 그냥?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 이 사진 속에서 내 눈빛이 그래. 넌 그 여자를 좋아했구나. 말해. 네, 좋아했어요. 이옥순의 눈이 커졌다. 그 여자가 혼외관계로 낳은 아들이 강세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넌 너보다 어린 그 아이의 상처를 지금까지 봐왔단 거네. 풍주야. 예. 너 그 아이를 아들처럼 봐온 거 아니야? 그랬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숨겼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었어요. 유일한 방식? 그 아이가 진실을 알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의사로라도 곁에 있고 싶었어요. 그게 내 죄지. 사람은 사랑을 숨기면 병이 돼. 알아요. 너 이젠 늦었어. 이젠 다 터질 거야. 어머니. 그 아이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넌 절대 용서 못 받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풍주야, 사람은 때로 진실보다 거짓이 더 따뜻할 때가 있어. 근데 그걸 잃으면 남는 건 죄뿐이야. 풍주는 말이 없었다. 전화 너머의 정적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밤, 마리는 병원 옥상에서 홀로 서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흩어져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하나를 꺼냈다. 자신과 강세가 웃던 사진. 그녀는 중얼거렸다. 선배, 이제 괜찮아요.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강세였다. 깜짝이야. 이 시간에 여기 왜 있어? 그냥 숨 좀 쉬려고요. 숨은 쉬고 살자. 사람들이 뭐라 해도. 선배도요. 나 숨 막히잖아요. 그 기사, 그 시선들. 괜찮아. 그만 괜찮다고 하지 말아요. 강세 선배, 사람이잖아요.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요. 울어도 돼요. 그 말에 그는 잠시 웃었다. 그럼 너 앞에서 울어도 되나? 그럼요. 그럼 진짜 운다. 울어요. 그는 고개를 떨궜다. 그녀는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괜찮아요. 이젠 내가 선배 지켜줄게요. 그 순간 그의 눈물이 떨어졌다. 고마워, 마리. 선배. 나 이제야 알겠어요. 뭐리요? 누가 날 낳았든 누가 날 사랑하든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선택한 게 너니까. 그녀의 눈이 젖었다. 그 말 기억할게요. 꼭 기억해. 그들의 그림자가 겹쳤다. 밤바람이 지나가며 두 사람의 머리칼을 흩날렸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 시각 병원 데이터실. 진기식이 컴퓨터를 켜고 있었다. 모니터에는 새로운 파일 하나가 뜨고 있었다. 프로젝트 MREVIVAL. 그의 입가가 올라갔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그의 눈동자엔 광기가 깃들어 있었다. 그 아이의 피가 필요해. 병원 지하 데이터실. 불빛이 깜빡였다. 모니터 앞에 앉은 진기식의 손끝이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다.
화면에 수많은 DNA 코드와 환자 이름들이 빼곡히 떠 있었다. 그중 하나 붉게 강조된 이름캥, 마리 강마리. 그의 입술이 천천히 올라갔다. 역시 이 아이가 맞았어.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중얼거렸다. 20년 전의 그 실험, 이제야 결과가 완성되는군.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다. 진기식, 풍주의 목소리였다. 당신 또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오랜만이네요, 풍주. 내가 경고했을 텐데요. 그 아이 건드리지 말라고. 건드리다니요. 관찰 중일 뿐입니다. 당신의 관찰은 인간을 해체하는 일이에요. 그럼 해체하죠. 그게 과학입니다. 당신, 이제 정말 미쳤군요. 미쳤다고요? 그럼 누가 이 진실을 말해줍니까? 진실? 당신도 알잖아요. 그 아이의 DNA가 평범하지 않다는 걸. 그건 20년 전의 실험 실패였어요. 아니죠. 성공이었어요. 그게 성공이라면 당신은 인간이 아닙니다. 풍주 씨. 당신이 의사라는 걸 잊지 말아요. 그건 제가 아니라 당신이 잊은 말 아닌가요? 둘의 시선이 부딪혔다. 공기가 갈라졌다. 진기식의 손끝이 버튼을 눌렀다. 모니터에 보안 경고가 떴다. 프로젝트 M 데이터 엑스트랙션 73% 컴플리트. 멈춰요. 이제 늦었어요. 당신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그 아이가 완성형 인간이니까요. 우리의 실험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 당신이 말하는 실험의 끝은 뭔데요? 모든 결함 없는 인간. 모든 감정이 통제된 존재. 그게 사람이에요? 그건 괴물이죠. 괴물이라도 완벽하면 돼요. 그 완벽함이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나를 위해서요. 풍주의 주먹이 날아갔다. 이게 내 진심이냐? 진기식이 웃었다. 이제 와서 폭력이라니. 그건 의사의 언어가 아니잖아요. 가세요. 당신은 이제 늦었어요. 풍주는 모니터를 부쉈다. 그럼 이건 늦지 않았겠네요. 불꽃이 튀었다. 화면이 꺼졌다. 진기식이 피식 웃었다. 불은 껐지만 씨앗은 이미 퍼졌어요. 무슨 말이야? 곧 알게 될 겁니다. 그 시각 병원 옥상. 마리가 통화 중이었다. 네, 대표님. 오늘 새벽 알바 교대 가능합니다. 그래, 마리 양. 요즘 힘들지? 괜찮아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그래, 근데 말이야. 그 목소리가 낮게 바뀌었다. 오늘은 조심해. 네.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고.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냥 느낌이 안 좋아. 알겠어요.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바람이 세게 불었다. 그 순간 뒤에서 낯선 그림자가 다가왔다. 강마리 씨? 네. 병원에서 왔습니다. 의사님께서 급히 보자 하셔서요. 이사님이요? 진기식 이사님. 지금이요? 네, 바로. 마리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 남자의 신분증이 보였다. 엄병원 로고. 그녀는 따라 나섰다. 지하 주차장. 불빛이 희미했다. 차문이 열렸다. 이쪽으로. 그녀가 타자마자 문이 닫혔다. 그리고 차는 급히 움직였다. 저기요, 병원 가는 거 맞죠? 왜 말이 없어요? 조용히 계세요. 그 순간 그녀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창밖에 보이는 길은 병원 방향이 아니었다. 여기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금방 도착합니다. 그녀는 손에 쥔 휴대폰을 몰래 꺼내려 했다. 그 순간 남자의 손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그건 안 돼요. 나요. 조용히 하라고 했죠. 이거 뭐예요? 당신은 실험 대상이야. 뭐라고요? 그 남자의 눈빛이 차가웠다. 당신은 이미 선택된 사람이라고. 차가 급히 멈췄다. 그녀가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마리.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 강세였다. 그는 뛰어왔다. 마리아. 선배. 그녀의 팔을 낚아챈 남자가 강세를 밀쳤다. 비켜요. 강세의 주먹이 날아갔다. 남자가 넘어졌다. 괜찮아? 응. 차 타. 둘은 그대로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원 응급실. 풍주가 강세의 상처를 소독하고 있었다. 또 피 봤네. 습관이에요.
습관은 끊어야 돼. 지금 그런 말 들을 기분 아니에요. 진기식이 한 짓이지.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 자식 이미 선 넘었어. 그 사람이 마리를 잡아가려 했다고? 예. 풍주가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젠 끝이다. 선생님, 그 사람이 무슨 계획을 꾸미는지 알아요? 프로젝트 M. 그게 뭐예요? 너희 세대의 DNA 샘플을 이용한 인간 복제 실험. 그럼 그 실험에서 태어난 아이가 말이라고요? 가능성이 높아. 강세의 눈이 커졌다. 그럼 그녀는 아니야. 풍주가 단호히 말했다. 그건 아직 몰라. 하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중요한 건 그 아이가 사람이라는 거야. 실험체가 아니라. 그럼 진기식은 왜? 그 아이의 피가 필요하대. 그 피 안에 실험의 완성 코드가 있다고. 그럼 지금이라도 그 사람 막아야 해요. 그래서 나랑 내가 필요한 거야. 이옥순의 집, 그녀는 여전히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풍주야, 넌 무슨 죄를 지은 거냐?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 밖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어머님, 이옥순 어머님 되시죠? 누구세요? 엄병원 보안팀입니다. 보안팀? 풍주 과장님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풍주가 무슨 일이라도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그녀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무언가 잘못됐다. 잠깐만요. 그녀는 천천히 휴대폰을 뒤로 감췄다. 풍주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너한테 사람들이 찾아왔다. 조심해. 남자의 시선이 날카로웠다. 무슨 일인가요? 그분의 과거를 알고 계신 분이 많지 않더군요. 그게 왜요? 우린 그걸 찾아야 합니다. 무슨 걸 찾아요? 그의 연구 자료.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 집엔 그런 거 없어요. 그럼 확인만 하겠습니다. 확인?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내 집을 뒤져? 명령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던졌다. 명령은 무슨? 나가. 남자가 다가왔다. 이건 당신도 위험한 일입니다. 내가 왜 위험해? 당신 아들이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걸 말하지 않으면 그도 사라질 겁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풍주를 건드리면 그가 먼저 불씨를 지핀 겁니다. 그들이 나가자 이옥수는 벽에 기대 쓰러졌다. 풍주야, 넌 지금 무슨 길을 걷고 있는 거냐? 병원 복도. 풍주와 강세가 서 있었다. 선생님,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야. 그 사람, 진기식은 인간을 넘어서 신이 되려는 것 같아요. 신은 결국 인간을 벌하잖아. 그럼 우린 인간 쪽이야. 끝까지. 그 아이 말이 지켜야 해. 예. 그 순간 병원 방송이 울렸다. 긴급공지 영구동 3층 화재 발생. 둘은 동시에 뛰었다. 거기야. 문이 열리자 불길 속에 마리가 있었다. 선배. 마리. 그녀가 쓰러졌다. 강세가 달려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괜찮아, 괜찮아. 눈 떠. 마리야. 풍주가 소화기를 집어들고 불길을 뚫었다. 진기식이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그의 입가가 일그러졌다. 그래, 결국 불길은 가장 밝은 곳에서 타오르지. 병원 밖 불길이 진화됐다. 구급차 안 마리가 눈을 떴다. 선배. 괜찮아. 선배. 그 사람. 진기식. 걱정 마. 그 사람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라고? 내 피가 그들의 완성이래요. 강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게 무슨? 그래서 나한테 그랬어요. 너는 실험으로 만들어진 기적이다.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나 진짜 사람 맞아요? 말이야. 말해요. 나 진짜 사람이에요? 당연하지. 근데 왜 다들 나를 그렇게 봐요? 그건 나 무서워요. 그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무서워도 돼. 그게 사람이야. 너는 내 눈앞에서 울잖아. 그게 증거야. 너는 사람이다. 그녀의 눈물이 터졌다. 그는 그 손을 꽉 쥐었다. 새벽. 엄병원 연구동 지하 깊숙한 곳. 붉은 경고등이 꺼졌다 켜졌다.
진기식의 그림자가 모니터 불빛 위로 길게 늘어졌다. 이제 마지막 단계다.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낮았고 그러나 그 안엔 광기와 확신이 섞여 있었다. 화면 속에는 DNA 구조도와 함께 이름 하나가 깜빡였다. KANG-MARI 서브젝트 에밀. 그의 손가락이 떨렸다. 20년 전의 실패작이 아니라 20년이 걸려 완성된 기적. 그때 연구실 문이 열렸다. 기식. 풍주였다. 아직도 이런 짓을 하고 있었냐? 풍주, 이제 와서 뭘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이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야. 인간의 영역을 넓히는 게 과학이야. 그건 신의 오만이야. 그럼 신이 왜 우리에게 이성을 줬을까? 쓰지 말라고. 그건 선택하라고 준 거야. 생명을 이용하라고 준 게 아니라고. 생명은 실험의 재료야. 미쳤군. 너도 그때 참여했잖아. 그 아이의 출생에. 그건 의학적 치료였지. 이런 괴물 노름이 아니야. 그럼 이제 부정해보지 그래. 그 아이가 내 손에서 태어났다는 걸. 풍주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뭐라고 했어? 너도 알잖아. 그날 내가 서명했잖아. 의학적 기증동의서. 정자 제공자 코드 M-12. 그 코드가 바로 강마리의 생물학적 근원이지. 풍주의 입술이 굳었다. 거짓말. 증거 있지. 여기다 있어. 그가 모니터를 돌렸다. 이게 내 이름이야. 화면에 나타난 서명. 메더컬 도너니 PONG-주. 풍주의 손끝이 떨렸다. 그건 잘못된 거야. 내가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더 흥미롭지. 진기식, 당장 그 데이터를 지워. 이건 역사의 기록이야. 그럼 내가 너를 지워야겠네. 그 순간 풍주의 주먹이 진기식의 얼굴을 강타했다. 기식이 넘어졌다. 알람이 울렸다. 워닝 시스템 데이터 엑스트랙션 99%. 멈춰. 풍주가 콘솔을 내리쳤다. 불꽃이 튀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아니. 기식이 피 흘리며 웃었다. 이건 시작이야. 한편 병원 1층. 강세가 엘리베이터를 뛰어내려가고 있었다.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마리, 지금 어딨어? 선배 나. 마리. 지하에 있어요. 연구동 아래. 거기 위험해. 절대 혼자 있지 마. 그 사람 진기식 나한테 피를 달래요. 뭐? 내가 완성형이야라고. 그 말 듣지 마. 선배. 마리, 지금 당장 나와. 선배. 제발. 선배가. 만약 나한테 그런 피가 진짜 있다면 그래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의 발이 멈췄다. 무슨 소리야?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난 실험으로 만들어진 존재래요. 그건 거짓말이야. 그래도 무섭단 말이에요. 마리, 그 피가 뭐든 상관없어. 그 피가 흐르는 내 손으로 날 잡았잖아. 그게 진짜야. 선배. 거기 있어. 지금 갈게. 연구실 문이 열렸다. 강세가 뛰어들었다. 마리. 그녀가 의자에 묶여 있었다. 기식이 옆에서 피가 묻은 손으로 미소 짓고 있었다. 도착했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유전의 증명. 그만둬. 넌 몰라. 이 아이의 피 한 방울이면 인간의 모든 병이 사라질 수 있어. 그건 신의 일이야. 그럼 신은 왜 그 아이를 허락했을까? 그건 사랑이 만든 생명이야. 사랑? 그가 비웃었다. 사랑은 실패한 유전자야. 너희 어머니도 그걸로 망했지. 입 닫아. 그 순간 강세의 주먹이 기식의 턱을 강타했다. 너 같은 인간이 의사냐? 넌 내 정체부터 몰라. 뭐라고? 넌 그 아이와 피가 이어져 있어. 무슨 말이야? 너희 둘 형제일지도 몰라. 공기가 멎었다. 거짓말하지 마. DNA 데이터가 증명해. 그가 모니터를 켰다. 화면 속 그래프가 겹쳐졌다. 99.87%. 유전자 일치율이야. 그럴 리가 없어. 믿기 싫겠지. 그건 조작이야. 조작? 그럼 내 어머니 이름이 여기 왜 있어? 화면에 뜬 이름. 도너 에그 윤하-0. 강세의 손이 떨어졌다. 그건 내 어머니. 그리고 정자 제공자 풍주.
즉 너와 마리는 피로 이어진 남매지. 마리의 눈이 커졌다. 선배. 아니야. 선배 정말이야? 아니야. 선배, 그럼 우린. 아니라고 했잖아. 강세의 외침이 공허하게 울렸다. 기식이 웃었다. 자 봐라. 이게 인간의 비극이야. 입 닫으라고 했지. 강세가 그의 멱살을 잡았다. 너 같은 인간 지옥에서도 버림받을 거야. 그래도 진실은 내 거야. 그 순간 풍주가 들어왔다. 그만해. 풍주. 내가 마리의 아버지라고. 그건 오해야. 그래? 하지만 내가 서명한 건 사실이지. 그럼 내 죄야. 내 죄지. 그래서 이 아이를 지켜왔어. 내가 만든 아이라면 내가 지켜야 하잖아. 그의 눈가가 젖었다. 풍주. 기식, 넌 여기서 끝이야. 그 순간 풍주가 콘솔을 향해 달려가 버튼을 눌렀다. 삭제 명령 실행. 경고음이 울렸다. 시스템 퍼지 10세컨즈. 기식이 외쳤다. 멈춰. 그건 연구 전부야. 그게 내 인생이겠지. 하지만 내 인생은 이 아이들이야. 불길이 번졌다. 기식이 달려들었다. 풍주. 두 사람의 몸이 불길 속으로 휘말렸다. 나가. 풍주의 마지막 외침이 들렸다. 지금 나가라고. 강세는 마리를 끌어안고 문을 밀었다. 폭발음이 뒤따랐다. 불길이 연구동을 삼켰다. 모든 것이 붉게 타올랐다. 병원 밖 새벽의 공기가 차가웠다. 소방차의 사이렌이 울리고 있었다. 강세는 피투성이로 마리를 끌어안고 있었다. 그녀가 미약하게 눈을 떴다. 선배. 괜찮아. 풍주 선생님은. 선배, 우린 진짜 남매일까요? 대답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왜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든 서로를 믿는 건 우리가 선택한 거잖아. 난 널 사랑해. 그 말 이제 울면서 하지 말아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다. 울면 안 돼요. 울게 놔둬. 그래야 이게 현실 같잖아. 그 순간 병원 뒤편에서 폭발음이 한 번 더 울렸다. 하늘이 붉게 타올랐다. 그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쳤다. 그리고 그 위로 이옥순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사람은 진실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며칠 후 병원 장례식장. 풍주의 영정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강세가 검은 상복 차림으로 서 있었다. 선배. 그분은 결국 우릴 지켜줬네요. 그래. 죄인이었을까, 영웅이었을까? 둘 다 아닐 거야. 그럼요. 그냥 아버지였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우린 이제는 그가 바란 대로 살자. 그게 뭔데요? 누구의 아이도 아닌 우리 자신으로. 그들이 영정 앞에 헌화했다. 강세가 조용히 속삭였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 순간 장례식장 문틈 사이로 바람이 불어왔다. 향냄새가 흩어지며 마리의 머리카락이 살짝 흔들렸다. 그녀가 속삭였다. 풍주 선생님, 저 이제 진짜 사람으로 살게요. 며칠 뒤 병원 옥상 노을이 붉게 물들었다. 마리와 강세가 나란히 서 있었다. 선배. 응. 우리 이제 어디로 가요? 바람 부는 대로. 그럼 헤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럼 또 만나면 되지. 운명은 결국 돌아오니까. 선배. 응. 사랑해요. 나도.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불빛 사이로 바람이 스쳤다. 하늘은 붉고 도시는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눈빛만은 그 어떤 불빛보다 뜨거웠다. 멀리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운명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랑은 그 운명을 다시 쓰는 힘을 가진다. 마리와 별난 아빠들. 끝나지 않은 이야기, 그리고 새로 시작되는 사랑.